자, 다음 내용을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태양 에너지와 발전. 자, 우리 프린트는요, 태양 에너지 생성과 전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후딱후딱. 자, 우리는 뭐, 문제 나올 때마다 필요한 거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태양 내부 구조와, 자, 에너지 생성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태양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은, 자, 핵이죠, 핵. 복사층이 아니에요. 틀렸음. 자, 수소 핵융합 반응 과정에서, 자, 질량 결손, E는 MC 스퀘어, 그쵸? MC 제곱, 질량 감소하는 거, 그에 따라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오케이. 맞는 말이지? 틀림 나왔어. 자, 3번.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모두 지구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뭐, 끼케야 한 20억 분의 1 정도 들어온다고 했었어.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겠고요. 태양에는 생성되는 과정에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다. 이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수소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2번. 다음.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이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지금 전환되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된 에너지의 종류를 쓰라는 거죠. 이 과합성 통해서 만들어낸 뭐 여러 가지 뭐 포도당 같은 뭐 석탄 다 포함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화학 에너지. 오케이. 그 다음, 자, 바람으로 태양 에너지가 지금 변했어. 그럼 변하면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뭐,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파도도 움직이죠?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 혹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음 3번. 지금 카와 나는, 자,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대기와 물의 순환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흡수가 더 많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 생각해봐.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서 따뜻해. 그러면 주위에 에너지를 흡수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니은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자, 비 내리는 거랑, 자, 증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발되려면, 자,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말 이해되나요? 따뜻해져야 증발이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증발되는 것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약간 자료 해석 문제가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는 중요하죠. 자, 요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 자, 그래서 수소들이 모여서, 자, 헬륨이 될 거야.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MC 제곱이라고 했고, 질량이 조금 감소하고요. 빛의 속력의 제곱만큼, 자, 곱하는 거랬죠. 그래서 4번에 뭐냐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태양의 핵이야, 핵. 알겠죠? 4번의 태양의 핵이고요. 자, 5번. 그러면 위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은 골라라 라고 했는데, 헬륨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한 틀린 표현이에요. 조심하세요. 헬륨이 만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헬륨이 만들어질 때는 수소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반응 과정에서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로 변환돼요. 잠깐 킵. 자, 최종적으로 수소 원자핵 6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됩니다. 이거는, 자, 그림으로 보는데, 자, 보세요. 보시면,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고요. 그쵸? 뭐, 그림에 잘 표현이 안 되나? 그럼 잘 안 보인다. 보시면, 얘가 양성자, 얘가 지금 양성자고요. 그렇지? 얘도 양성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중성자네요. 그러면, 자, 아까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 양성자 2개가, 자,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들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요 하나가 중성자 하나로 바뀌는 거고,
요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 하나로 바뀌는 거라서 양성자 두 개가 중성자 두 개로 된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이제 니은이 자 맞는 말이었고요. 그다음 디귿 보시면 자 최종적으로 수소 원자핵 6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진다. 디귿이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이게 왜 무섭냐면 자 보세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구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6개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리고 헬륨 원자, 이거 헬륨 원자핵이 아니에요. 얘 말고 얘가 헬륨 원자핵 1개야. 그리고 나서 양성자 2개를 튕겨버리죠. 그럼 양성자 2개면 수소 원자핵 2개까지 만들어지는 거라서 최종적으로 자 수소 원자핵 6개가 헬륨 원자핵 다 되는 건 아니야.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하는 거라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 아니고요. 반응 과정에서 아까 양성자 2개가 중성자 2개 변하는 거 확인했고요. 수소 원자핵 4개가 결합한다는 거. 그래서 5번까지 자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뭐냐면 자,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되는지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 자, 에너지 방출되려면 아까 E는 MC 스퀘어라 했죠? 질량이 감소해요. 그래서 6번에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왜 에너지가 방출됩니까? 이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는 E는 MC 스퀘어라 했죠? 그래서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6번은 자, 에너지가 방출되는 이유는 질량이 감소하고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방출된다. 이렇게 고치셔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7번. 자, 태양 내부의 구조입니다. 자, A가 어디냐면 여기가 핵이야, 핵.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이렇게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른 데 이동할 거야. 이동할 때 B 과정에 에너지 전달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복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대류라고 불러. 대류. 그래서 에너지의 움직임은 복사, 대류, 전도 이런 게 있는데 태양에서는 핵 다음으로 복사층, 그 다음이 대류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 A는 A가 어디야? A가 핵인가? 자, A는 지금, 우리 지금 치부하고 있죠? A는 핵은 당연히 B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 니은, B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아니야. A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아까 기억은 맞는 거였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C에서는요, 자, 대류가 되는 거니까 복사는 아니죠. 이렇게 우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건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금방 따라가요. 오케이? 다음 8번. 다음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요. 지금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 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 이때 발생되는 에너지는 E는 MC 스퀘어. 그래서 옳은 거를 골라라. 자, A가 헬륨 원자핵입니다. 요거, 자,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 니은, A의 질량은, A가 어딨어? A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 수소 원자핵 4개 합친 것보다 작은지 큰지 물어보고 있네? 에너지가 발생했어. 질량이 감소합니다. 질량 결손이어서 얘가 전체 에너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크다고 했으니까, 자, 틀린 게 되겠죠? 오케이. 디귿, 이 반응은 태양의 핵과 같이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 일어나야죠. 그렇죠? 잘 안 일어난다. 말장난이네. 디귿은 틀렸네요. 오케이. 너무 쉽죠? 그렇죠? 이 파트 쉽습니다. 다음 9번. 다음은 지구로 입사되는 얘는 뭐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진짜 딱 자료 해석 문제예요. 하나씩 볼 건데 좀 옳지 않은 거 지금 고르라고 했거든요. 자, 잘 봐. 이거 말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은 자, 지구의 반사율. 그럼 지구를 지금 봐보시면 지표인지 아닌지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100 중에서 대기와 구름에 20 흡수되고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이야. 그럼 반사되는 게 얼마예요? 30이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지. 다음, 자, 대기에 흡수되는 총 에너지량. 대기에 흡수되는 총 에너지량. 잘 보세요. 147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흡수되는 20이 있어서 합치면 얼마예요? 167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해석만 하시면 돼. 다음 디귿 3번. 자, 지표와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거. 지금 우주로 방출되는 거 얘 있잖아. 얼마예요? 70이죠? 역시 맞는 말. 그 다음, 자, 지표에서 흡수되는 총 에너지량. 자, 좀 칠게요. 자, 지표로 흡수되는 에너지량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흡수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표에 흡수되는 총 에너지량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지표 흡수되는 총 에너지량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보다 그쵸? 잠깐만, 내가 너무 잘못 읽었나? 그렇지? 흡수되는 양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보다 많다. 다시 지표에 흡수되는 양, 그 다음에 그렇죠. 내가 잘못 봤네. 자, 지금 다시 한번 지표에 흡수되는 총 에너지량은 자 50이고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이죠. 그렇죠? 그럼 방출되는 양은 요거 153이네. 그렇죠? 요거보다 많다가 아니라 적다가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깜짝 놀랐네. 내가 지금 문제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틀린 거는 자 4번이 틀린 게 되겠네요. 다음, 자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양,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양, 요거네. 그렇지? 양은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량, 이거죠? 보다 많죠. 그렇지? 와,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뭐 숫자가 자꾸 헷갈리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료에서 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10번입니다. 10번. 자, 지금 극지방하고, 자, 적도 지역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와 관련된, 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적도 지역은, 잘 보세요. 태양이 많이 더 거의 직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반사되는 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극지방은 반사되는 양은 있어. 그리고 태양으로 오는 양이 적습니다. 태양으로 오는 양이 이렇게 와. 그러면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오니까 이쪽은 춥겠지. 그래서 기억, 극지방은 에너지 과잉 상태가 아니라 부족 상태라고 해야지 맞는 거고. 그 다음, 자, 지구에서 열 에너지는 대체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바람이나 해수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틀렸음. 이렇게. 그렇죠? 디귿. 자, 적도 지역은 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반사되는 양보다 큽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11번. 자, 지구에 도달한 에너지가 어떤 다른 형태로 지금 자,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이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 에너지라고 했고요. 이 구름은 어쨌든 바람이 좀 불어야 돼. 그럼 바람이 불려면 우리가 뭐 위치 에너지든 운동 에너지든 묶어서 우리가 보통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A하고 B는 둘 다 역학적 에너지가 맞는 거야. 어쨌건 자 기억 볼게요. A하고 B는 자 역학적 에너지다. 요거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니은 B는 태양의 열 에너지, C는 빛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자 얘는 빛 에너지에 의해서 광합성하는 건 맞고요. B는 구름이 생기려면 뜨거워져야 돼. 그러니까 태양빛도 받고 태양열도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 C는 빛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디귿. 태양 에너지부터 전환된 A와 C는 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발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풍력 발전소. 그 다음에는 나중에 석탄 같은 거 만들어지면 우리가 화력 발전소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전기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 이해되나? 오케이. 다음 12번. 다음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태양에너지 전환 과정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광합성이 될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물이 먹습니다. 또한 땅 속에 묻힌 동식물의 유해가
오랫동안 이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우리가 보통 석탄, 석유, 화석 연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포도당 얘도 화학 에너지고요. 석탄, 석유도 얘도 화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거. 자, 기억은 광합성 맞고요. 그다음 기억을 통해서 전환되는 화학 에너지의 근원은 당연히 화학의 근원은 태양이죠, 태양.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 아닙니다. 그렇죠? 뭐 틀린 거는 당연히 2번이 틀렸음. 다음, 니은의 연소 과정에서, 자, 니은이 뭐냐면 이거 석탄석유 불타면, 자, 이산화탄소 방출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자, 니은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화력 발전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는 지구 환경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지구상에서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요. 수증기대입니다. 자, 얘는 가열돼서 올라갈 거고, 구름 만들어지고, 이동할 거야. 바람 불 거예요. 비 내리고, 다 태양에너지 근원이겠다. 자,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기억. A는 수력발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이 흐르죠. 여기다가 만약에 뭐 터빈 같은 거 두면, 터빈이 이렇게 돌아갈 거야. 터빈이 이렇게 돌아가면 전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할 때 당연히 태양 에너지 흡수해야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니은은 맞는 거. 이 과정에 너무 과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못 움직이면 그게 태풍으로 변해요.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다음 디귿. 자, 지표에 물이 증발해서 비가 내리는 과정. 당연히 비가 내리는 과정의 전체는 다 태양 에너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태양 에너지 전환을 표현을 한 거예요. 자,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 뭐 화학 에너지, 여러 가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자, A, B, C, D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러면 태양 에너지에 의한 열 에너지가 땅을 가열하고 있대.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식물이 광합성. 네, 광합성하면 무조건 화학 에너지예요. B 과정 맞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갔어? 자, 운동 에너지 바뀌어요. 자,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바람이 분대요. 오케이? 맞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D건. 자, 포텐셜 에너지. 파도가 치는 거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뭐 위치 에너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파도가 치는 건 운동하는 거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를 해야 돼. 그렇지? 4번은 틀렸네요. 자, 태양 전지파를 이용한다. 어디 갔어? 이가 어디냐? 이가 여기네. 이 태양 전지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태양광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5번 내용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태양 에너지 생산 발전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어서 바로 다음 내용 할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 그쵸? 신재생 에너지. 자, 어이구. 어디 갔어? 자, 오케이. 우리 책에서는 태양광 발전, 핵 발전, 뭐 풍력 발전 이렇게 자 제목은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음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뭐 더워지고 있어요. 다 뭐냐면 물 부족 현상이 돼요. 다 뭐냐면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줄여주자. 그런데 확대해야 되는 발전 방식이 아닌 거래요. 그러면 지구온난화를 키우는 게 뭐 있어?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를 키우잖아. 그래서 다른 거는 자연 친화적인 우리가 보통 에너지 발전 방식이기 때문에 2번 자꾸 키우면 안 됩니다. 뭐 문제가 뭐 왜 이래? 너무 쉽잖아. 그 다음 2번. 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발전 현황입니다. 핵발전은 거의 일정하고요. 화력발전은 사실 좀 증가하다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이렇게 계속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빙하가 녹겠죠. 그럼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뭐 기온 당연히 아니고 점점 더워질 거예요. 아열대성 기후 더워진다는 뜻이에요. 사막화 등 지구 기후 변화 나타난 거 역시 자, 이거는 뭐 상식이니까. 자, 주된 에너지 원인 점점점 고갈될 겁니다. 왜냐면 화력발전 석탄 석유를 계속 써버리면 언젠가는 고갈되잖아. 그러면 에너지 충당하기 힘들 거니까 디귿도 맞는 편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대안을 찾고 있다. 요번 단원이 대안 찾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3번. 태양광 발전이야. 태양광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좀 달라요. 태양광 발전은 당연히 계절, 기후 영향 받지? 맞습니까? 뭐 말도 안 되죠.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뭘 안 돌려. 그러니까 태양광 가지고 하는 거니까 소음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 청정하죠. 태양빛이니까. 그 다음에 태양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던데 왜 무제한이냐고? 한 50억 년 남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를 거친다. 자, 태양광 발전은 열 에너지 거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직접 이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4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건 많이 나오는 거니까.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방식은, 초기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맞는 표현. 그 다음, 자, 발전기를 사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자, 발전기는 아니야. 태양광 자체가 전기로 직접 이용이 되는 거라서 발전기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서 발전 효율 자체는 사실 별로 높지는 않아요. 그렇죠? 태양광 발전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반도체 둬서 태양빛을 입자가 이렇게 들어오면 전자들이 튀어나가는 걸 통해서 전기 만들어내는 게 태양광 발전이거든. 그래서 효율 방식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4번에 기억까지 했음.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지금 전동 킥보드의 모습이고요. 발판에 여기에 빛을 비추면 전동 킥보드가 충전된다네. 그러면 태양빛이 들어온다. 얘는 그래서 태양광 발전하고 똑같습니다. 전자기후도 현상 관련이 없고요. 얘는 일반적인 발전소예요. 자,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당연하겠죠. 이 전기 에너지가 얘를 움직이는데 이용이 된다. 조심하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기역 부분만 얘기를 하면 얘는 태양광을 그냥 전기로 만드는 것 뿐이야. 그리고 다른 데서 전기 충전돼서 그게 얘를 돌리는 거라서 니은이 전환하는 장치는 아닌 거. 완전 뒤통수예요. 뒤통수. 그렇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 다음에 설치 각도에 따라서 에너지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비스듬히 세우면 전기 잘 안 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5번 문제. 낚이는 문제야. 6번. 자, 핵발전에 대한 내용이죠. 자, 핵발전 잠깐만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라늄 원자에 중성자를 쏘아요. 그러면 얘네가 쪼개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때 또 다른 중성자가 튕겨나와서 다른 거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해서 얘네를 최대한 빨리 제거하고 또 얘 반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고 그래서 이러나 감속제를 쓰고 얘는 제어봉을 쓴다. 요런 말 우리가 얘기했었지. 그래서 자, 6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자, 지금 보시면 자, 핵반응에 대한 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에 대한 상황. 자, 가는 핵분열이죠? 핵분열입니다. 자, 가의 반응 후, 자,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똑같아. 질량이 조금 감소해요. 그래서 가의 반응 후 만들어진 생성물은 질량이 감소하는 거죠. 적습니다. 니은은 틀렸음. 그 다음, 자, 가의 단점. 요 핵분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거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다시. 자, 가의 단점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이 그래도 덜 생성이 된다. 그래서 기억만 맞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여기 있는 이제 빈칸을 채워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라늄의 속도가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나와 같이 중성자와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때 원자로에서는요, 많이 튀어나오는 중성자를 흡수해야 돼. 이때 제어봉이에요, 제어봉. 그래서 기억은 중성자, 니은은 제어봉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생한 에너지 선생님이 뭘 했냐면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요. 그럼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8번 문제가 뭐냐면 자, 에너지 형태를 나타낸 건데 자,
핵발전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천천히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핵 에너지를 가지고 뭐해? 물을 끓여. 뜨끈뜨끈해. 물을 끓입니다. 그게 뭐 한다고? 터빈을 돌려요. 움직입니다.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에 9번 핵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어디 가냐? 그죠?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장점. 자, 이산화탄소 발생시키지 않죠. 오케이, 이거는 당연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원료가 싸고 무한히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우라늄 가격 비싸요. 그렇죠? 그렇지? 아니야. 자, 발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사용하는데, 이제 위험해니까. 그렇죠? 이것도 맞는 핵발전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어? 좀 빠른가? 내용이 쉬우니까 지금 후딱후딱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10번, 자, 풍력 발전에 대한 내용으로, 자,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 자, 환경오염 물질 별로 안 나와. 바람까지 이용하는 거니까. 설치가 간단해요. 그 다음에 바람만 불면, 쓰는 거니까 연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아니지. 바람이 뭐 세게 불 때, 약하게 불 때 등등 있으니까 옳지 않은 건 일단 또 볼게요. 바람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부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오, 잠깐만. 요것도 좀 이상한데? 5번.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쵸? 뭐 당연한 거고. 요 3번, 4번은 답이 두 개로 나는 보여지겠는데? 그치? 굳이 고르라면, 깜짝이야. 자, 굳이 고르라면, 그치? 풍력 발전은, 그쵸? 바람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부는 지역에가 효율이 좋은 거니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요거는 사실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겠다. 그쵸? 그래서 3번을 나는 이렇게 할게요. 답이 아마 3번으로 되어 있을 건데, 쌤 생각에도 4번하고 3번이 조금 애매하거든? 이럴 때는, 뭐, 합리적으로, 4번은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오케이. 자, 10번까지, 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이 11번. 자, 표는, 자, 어떤 발전소에서 설치하는 위치를, 선정할 때, 자, 고려하는 체크리스트랍니다. 그럼 봐봐. 풍속, 나왔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뭐, 풍력발전이겠지, 뭐. 이게 끝이야? 그렇죠? 에이씨. 풍력발전. 12번. 자, 가와나는 서로 다른 발전 방식의 구조입니다. 자, 핵연료, 당연히 얘는 핵발전, 핵분열이죠. 얘는 지금 풍력발전.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발전량을 예측하기 쉽지요. 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기억은 틀렸네. 그 다음, 니은. 나는, 자, 고온의 증기? 그런 거 없어. 증기라는 건 물을 끓인다는 얘기입니다. 뭐, 내각수 필요한 거 아니죠? 니은도 틀렸음. 그렇죠? 잠깐만. 쉽다구나. 그렇죠? 가는 나보다 발전량을 예측하기 쉽다. 그렇죠? 쉬운 거지. 그럼 뭐 맞는 표현. 잘못 읽었어. 니은 나는 고온의 증기 필요치 않습니다. 틀렸음. 어쨌건 가하고 나 모두 발전기를 이용을 해요. 뭐 발전기는 우리가 뭐 전기 파트에서 전자기 유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13번. 얘는 서술형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기준 가나다에 맞는 거를 뭐 골라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핵 발전, 화력 발전. 그럼 기준 가로 올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뭐 재료에 대한 내용이 있겠다. 뭐 재료를 무한대로 쓸 수 있다. 혹은 그러니까 재료를 무한정으로 쓸 수 없다. 뭐 얘는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뭐 답이 뭐 정해진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는 뭐가 있을까? 뭐 CO2가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얘는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그래서 뭐 전자기 유도 발전기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 그렇지? 오케이. 13번 답이 좀 애매하다, 그죠? 14번. 자,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원자로 핵발전소,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이고, 풍력 발전, 자,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다에 해당하는 개선 방안을, 자, 골라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자, 건물의 외벽, 옥상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면 뭐야? 햇빛을 받는 거니까 얘가 태양광 발전입니다. 뭐 요런 뜻이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당연히 핵폐기물이니까 얘가 원자로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에서 소음이 있다 그랬죠? 얘가 다가 되겠다. 연결된 거는 뭐냐면 니은 기억 디귿이니까 다시 가는 나가 아니라 니은이구나. 그렇죠? 가는 가가 있어. 가는 니은이고, 그렇죠? 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안 읽혀? 자, 뭐 쉬운 내용이니까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자 진행을 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단어 정리하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1번. 자, 다음에 설명하는 에너지는 뭡니까? 자, 환경적이고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없어서 계속 우리가 지금 개발해야 되는 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1번 답이 신재생 에너지예요. 뭐야 이거? 2번.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지지시대에 자, 동식물에 때문에 생겨난 걸 우리가 화석의 원료, 석탄, 석유거든요. 그런 건 원래의 에너지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자, 고체 화석 연료를 변화시켜서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좀 다른 상태로 바꾸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신에너지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는요, 자, 자원 고갈 염려가 사실 없다고 지금 거시긴 한데, 여러 가지 뭐 태양에너지 같은 것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맞다라고 보십니다. 에너지 사용할 때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점점점 배제하고 있죠. 그런 단점은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3번. 자, 3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바다에서, 자, 공기의 흐름 다 뭐 돼가지고요. 지금 물을 통해서 여기 터빈을 돌리면 뭐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파력 발전이에요. 이게 파도가 치는 걸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파력 발전 그림입니다. 이거 잘 봐두시고요. 자, 날씨에 관계없이 발전량이 일정하다. 자, 태풍 부는 날 발전량 엄청나요? 그렇죠? 관계 있어요. 뭐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지? 파도의 운동 에너지가 자, 움직입니다. 그게 전기로 발생하는 거니까 이것은 맞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4번. 자, 다음은 우리 시화호에 자, 뭐가 있대요. 시화호에 뭐 바다인가 봐. 그렇죠? 저쪽이 어디냐? 거기 안산인가? 그쯤에 있대요. 그래서 밀물 썰물을 이용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조력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바람보다는 사실 밀물 썰물은 하루에 2번씩 있는 거니까 예측하기 쉽겠죠? 뭐 당연한 거고. 자, 연료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면 조력 에너지니까. 그렇죠? 밀물 썰물은 연료 안 필요해요. 그 다음에 노폐물 배출이 없겠죠. 맞는 말이 되겠네. 자, 초기 발전소를 비용할 때 비용이 좀 비싸겠죠. 근데 초기 발전소를 이렇게 만들어낼 때 이거 하려면 막 바다 메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어쨌건 바다를 막 메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들이 약간 쉽죠? 이렇게. 자, 5번.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자, 얘기를 합니다. 자, 파도의 움직임을 이용한 거, 아까 뭐랬어? 파력 발전소. 그 다음에 밀물, 썰물을 이용한 거 우리가 보통 조력 발전소라고 했죠.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파력 발전, 조력 발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6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건 우리가 연료 전지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수소를 산화란 얘기는 산소랑 반응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우리가 연료 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억, 이 연료 전지이다. 뭐, 오케이. 당연히 어려운 말 아니고요. 지금 몇 번 하고 있죠? 6번 하고 있지? 그 다음에 화력 발전보다는 에너지 전환 과정이 간단하죠. 그냥 수소랑 산소랑 하게 되면 에너지 방출되는 거니까 여러 단계 거치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그 다음에 얘는 대규모 발전 장치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연료 전지가 여러분
사실 수소하고 산소 같은 경우는, 특히 수소 같은 경우는 터질 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도 만들 수 있지만 큰 게 대규모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 요거는 좀 틀린 걸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밑에 바로 이제 연료 전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료 전지는 잠깐만 볼게요. 자, 내용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전극이 수소 쪽이 들어온 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쪽이 들어온 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들어와서 수소 이온이 되면서 이쪽으로 전자가 나간다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산소가 산화 이온이 돼서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 마이너스 극에서는요, 수소가 수소 이온이 된다. 이렇게 맞는 거. 니은, 자, 플러스 극에서는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요. 그죠? 그래서 반응해서 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자는, 여기 있는 전자는 요 도선을 따라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디귿이 되는 거야. 말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8번. 자, 물 좀 먹자. 8번. 자, 물의 전기 분해와 수소 연료 전지의 원리를 지금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이거 조금 제가 어려워 보이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알루미늄 박으로 감싼 백타놀. 자, 액수수용이 들은 비커를 담가 놓고, 액수수용에 여기다가 전기를 가했어. 했더니, 전기가, 어떤 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나는 안 보인다. 자, 담근다. 그 다음에 물을 전기 분해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건전지를 제거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랬더니 여기서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심한 내용이긴 해요. 이게 X 수용액에 전기 분해할 때 어쨌건 전기를 통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전기가 통하게 해줄 때 사용되는 게 우리가 보통 전해질이라고 불러서 이 전해질이 보통 이온결합 물질이어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에요. 좀 어렵지만 그냥 들어만 둬. 이거 안 나와. 그 다음, 니은. 자, 나의 마이너스 극에서 자, 전기를 가면 여러분 수소랑 산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이 수소야. 그럼 플러스 극이 산소야. 그래서 니은.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산소가 아니라 수소가 돼야 되는 거라서 틀린 거고요. 디귿. 자, 화학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된다. 어떤 물질이 전기 발생하면 물질이 무조건 화학에너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8번은 조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올 확률은 없는 내용인데 의미는 우리가 이 정도는 아까 여기 앞에서 내용하고 비슷한 거라서 봐둬라 이런 거고요. 자, 이제 9번 여러 가지 발전 방식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렇죠? 1번 화석 연료는 오염물질 배출합니다. 틀렸죠? 2번 화력 발전은 밀물 썰물 때 해수면 높이 차 하는 거 아니에요. 밀물 썰물은 뭐야? 조력 에너지죠? 2번 틀렸음. 그 다음 3번 조력 발전은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당연히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 되는 거니까 제한적이고 비용이 좀 많이 든다. 3번은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연료 전지의 수소 산소 반응에서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물이 발생한다. 틀렸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하면 화력 발전에 비해서 에너지 사실 효율이 좀 아직은 낮아요. 그렇죠? 근데 노폐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계속 이용을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답은 맞는 게 틀린 거니까 3번이 자 정답이 되겠죠. 자,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친환경 도시엔 배드제드라는 동네가 있나 봐요. 이제 가상의 동네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읽어보면 자,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설된 도시입니다. 이렇게 자 특수 제작을 해서 미세한 바람을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주택의 지붕에 태양 전지판, 태양광 발전이죠. 그래서 태양 전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빛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하는 친환경 도시래요.
이건 뭐 자료 해석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이 적정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적정기술은 뭐냐면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소한의 돈으로, 최소한의 과학으로, 최대한의 어떤 뭐 이렇게 전기를 혹은 만들어내는 혹은 생활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만드는 걸 우리가 보통 적정기술이라고 불러요. 자, 옳은 건 고르랍니다. 자,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가난한 지역 같은 데에서 첨단 과학은 아니야. 우리가 보통 생명 빨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동식 뭐 정수기 필터 이런 거 만들려고 첨단 과학은 아니야. 그래서 첨단 과학은 아닙니다. 화석 연료보다는, 왜냐면 불태우는 것보다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사용한다. 뭐 니은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야 돼. 하루만 쓸 수 있게끔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약 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적정 기술이 바로 요런 거. 농작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나름 최첨단 과학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과학을 통해서 요 안에 살짝 뭐 물을 넣어서 얘를 증발시키면 요 안에 온도가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면 자연적인 냉장고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첨단 기술도 아니고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항아리 냉장고를 보시면 얘는 이제 적정 기술 이용한다. 맞는 거고요. 비용 자체도 적습니다. 요런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전기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니까 공급되는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습니다. 오케이. 13번은 자, 이것도 역시 적정 기술인데요. 이 세탁기, 그 빨래하면 힘들잖아. 뭐 하냐면, 통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요. 여기 발로 페달을 밟아. 여기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빨래를 해주는 이게 대표적인 적정 기술이야. 근데, 뭐야, 이게. 이 이름이 뭐냐고? 이게 페달 세탁기입니다. 알겠죠? 뭐야 이거는.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뭐 특정 기술 나오면 그거는 눈에 좀 잘 익혀뒀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내용이 좀 쉬워서 한꺼번에 쭉 진행을 했습니다. 자,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